안녕하세요. 시장에 큰 변동폭이 있거나 펀드를 가입했는데 수익이 잘 안 나거나 그랬을 때, 이 펀드 팔아버릴까? 다른 펀드로 갈아탈까? 그런 고민들 하실 겁니다. 오늘은 펀드를 판매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를 환매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좋은 답이 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자산 운용 보고서라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를 가입하면요, 펀드 운용사에서 자산 운용 보고서를 투자자들한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나면은 시험 성적표를 발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펀드도 투자 내역을 투자자에게 분기마다 한 번씩 운용 보고서라는 형태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그것을 보고 이 펀드 계속 운영을 잘하고 있구나 또는 잘못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환매할까 말까 고민하실 때는 반드시 펀드의 성적표인 자산운용 보고서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 자산운용 보고서를 보고 내가 펀드를 환매할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펀드 자산운용 보고서에서 5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이 5가지는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펀드 운용 보고서가 분기마다 한 번씩 온다고 했죠. 이렇게 우편으로 오는 방법도 있고 또 이메일로 보내주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펀드 가입할 때 선택을 이메일로 선택했으면은 이메일로 오고요. 만약 우편으로 선택을 하셨으면은 우편을 통해서 펀드 운용 보고서가 오게 됩니다. 이 펀드 운용 보고서, 다시 말하면 자산 운용 보고서를 꼭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펀드 투자자들이 이 자산형 보수를 그냥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고자 할 때, 판매 여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 자산운용 보고서를 보고 판매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펀드의 개요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어떤 펀드를 가입했는지조차 모릅니다. 보험도 그렇죠. 보험 가입했는데 무슨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펀드도 내가 어떤 펀드에 가입했는지 펀드 자산운용 보고서에 보면은 그 펀드의 명칭이나 특히 그 펀드의 특징, 전략들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예시에 들어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가치주에 주로 60% 이상 투자한다. 이런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지금 가치주가 잘 나갈 때는 이런 펀드가 좋지만은 지금 가치주보다 성장주 중심으로 잘 갈 때는 이 가치주 펀드가 조금 수익률이 안 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하는 게 좋고 펀드 기본 정보에 보면 투자 위험 등급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 위험 등급은 보통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되는데 1등급이 가장 손실이 많이 날 수 있는 등급이고요.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으로 갈수록 점점 손실 위험이 적은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 위험 등급이 너무 위험하게 잡혀 있다 그랬을 때는 판매하는 게 좋을 거고요. 나는 좀 수익을 높게 해서 1등급, 2등급도 괜찮아 그랬을 때는 이 펀드를 유지하는 게 더 낫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펀드의 자산 현황입니다. 펀드의 재산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자산운용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 보고서가 여러분들한테 오면은 반드시 이 펀드 재산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자산은 순자산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순자산. 순자산이라는 것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거죠. 순자산이 늘었으면은 이 펀드는 유지하는 게 좋다. 순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자산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자산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이 펀드의 수익률이 점점 나빠지면은 순자산 총액은 작아지고요. 그리고 이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자꾸 환매해가지고 돈을 빼내가면 순자산이 적어지겠죠. 만약에 전기 대비해서 10% 이상 자산이 감소했다, 순자산이 감소했다. 그러면은 저는 환매를 고려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설령 감소했지만 감소폭이 적거나 또는 감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다 그랬을 때는 펀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게 그 펀드의 수익률인데요.
펀드의 수익률은 1년 미만의 단기 수익률은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좋은 펀드 같은 경우에도 단기 수익률은 좀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1년 이상의 장기 수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도 최근 1년 50.98% 수익을 냈는데 비교 지수를 봤더니 43.25. 그러니까 비교 지수보다 7.7%더 좋은 성과를 냈죠. 그래서 1년 수익률은 좋은데 2년, 3년, 5년 수익률을 봤더니 비교 지수보다 다 적습니다. 그렇죠? 최근 2년을 보면은 비교 지수보다 7.63% 적고요. 3년은 9.33% 비교 지수보다 적고 최근 5년 보면은 13% 정도 더 수익률이 적잖아요. 수익률을 확인할 때는 단순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비교 지수를 보통 벤치마크라고 하죠. 벤치마크보다 얼만큼 더 수익을 많이 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 펀드가 지금 괜찮게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런 펀드는 어떤 거냐면은 비교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펀드. 그러니까 비교 지수 대비 성과가 다 플러스로 된 펀드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반대로 이 펀드처럼 지금 최근 2년, 3년, 5년이 점점 비교 지수 대비 성과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펀드는 비교 지수보다 성과가 안 좋은 거니까 이런 펀드들은 환매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을 봤더니 비교 지수 대비 마이너스다. 비교 지수보다 성과를 못 낸다. 그랬을 때는 이 펀드 운영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펀드는 환매하고 다른 펀드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비교 지수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다. 그랬을 때는 계속 유지해도 되고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면은 이 펀드에 추가 투자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실 게 펀드 매니저인데요. 보통 그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펀드 매니저 중에서 운용 잘하는 펀드 매니저의 펀드를 가입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자가 어떤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한 800여 명 정도 되는데 800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한다고 해도 그게 기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손해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익이 많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가 진짜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펀드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나보다는 운영을 잘한다. 이 정도의 믿음은 가졌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펀드 매니저가 변경되었는지 안 변경되었는지 이것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를 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나 투자 운용 인력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책임 운용력 또는 부책임 운용력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는 펀드 환매를 고려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잘 못하면 잘려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직을 해서 펀드 매니저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랬을 때 다른 사람이 그 펀드를 운영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그 자산 배분이 자기의 투자 스타일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체하는 과정에서 펀드 손실이 더 많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펀드 매니저가 변경되면 반드시 그 운영 보고서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변경되었다는 공시가 되어 있으면 이 펀드는 당분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나는 판매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매 비용인데 매매 비용과 관련돼서 회전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산운용 보고서 마지막 부분쯤에 이 회전율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회전율이란 것은 펀드 운용자가 1년에 어느 정도 횟수로 매매를 했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매매를 하면은 매매 수수료도 들어가고 또 세금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높은 펀드보다는 회전율이 낮은 펀드가 더 좋은 펀드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매매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 펀드를 봤더니 회전율이 한 400% 이상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1년에 4번이나 샀다 팔았다 했다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만 샀다 팔았다 한 것은 비용이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1년에 4번 샀다 팔았다 하면 비용이 4배 정도 늘어나겠죠. 회전율은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100% 이하면 가장 좋고요. 많더라도 400%가 넘어가는 펀드는 안 좋은 펀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증가하거나 또는 400% 이상인 펀드는 환매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어떤 펀드를 선택할 때 회전율이 적은
회전율이 100 이하인 펀드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펀드 환매 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산운용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산운용 보고서가 여러분들한테 오면은 그냥 휴지통에 버릴 게 아니라 네 가지는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 현황, 펀드의 자산이 전기보다 단기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늘었으면 유지, 줄었으면 환매를 고려하는 게 좋겠고요. 수익률은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중장기 수익률, 그러니까 1년 이상 수익률이 비교 주식보다 높은지 낮은지로 평가하는 게 좋겠다. 비교 주식보다 높으면은 유지, 비교 주식보다 수익률이 계속 낮게 나오면은 환매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펀드 매니저가 변경되었으면은 환매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매매 비용과 관련해서 회전율이 400% 이상인 것은 환매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펀드 환매 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 여러분들한테 환매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